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잘 안되는 경우, 해봤자 안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95조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말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내가 재산이 1억이 있고 채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재산 1억은 그대로 보유하고 채무 5천만 회생으로 탕감받고 싶다. 이건 안됩니다. 있는 재산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해야지 재산이 더 큰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연끌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아무리 연끌이라도 아파트 시세가 3억인데 담보대출 2억을 제외하면 1억 정도의 순자산 가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때문에 채무보다 재산이 더 커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억, 15억이 넘을 때 그 의미는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담보가 없는 채무가 10억, 이 금액을 넘을 때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급여가 2,300만원대의 작은 규모니까 채무가 있어봤자 7, 8천만원 정도, 많아도 1, 2억 정도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데 개인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서 상거래처에 수십억 채무를 물어줘야 되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 병원 하다가 잘 안 된 경우, 아파트 갭 투자 여러 개 했다가 담보대출하고 전세금 채무 돌려줄게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 다단계 비슷하게 주변 지인 사람들 채무 여러 군데 빌려서 산부이자 주겠다고 약속하고 빌려서 갚고 빌려서 갚고 이런 식으로 채무가 오랫동안 돌려막기를 누적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10억, 15억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일반회생이라는 절차로 가야 되는데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생도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거나 너무 낮은 사람들. 의미가 뭐냐면 내가 월급 200 받을 때 1인 생계비 135만원 제외하고 매달 65만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해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겠다. 이게 개인회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월급을 120만원 받으면 그러면 135만원 빼면 15만원 변제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까? 개인회생은 분할해서 변제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변제할 능력조차 되지 않으면 아예 하지를 말라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최저시급은 받으니까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취업이 어렵다거나 아파서 취업 안 되는 사람들, 간신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출근한다고 월급이 80만원, 70만원 밖에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차 비용을 납부 안 할 때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이런 거 납부 안 할 때를 말하거든요. 예시를 들어보면 인지대 송달료는 30만원 내외이고 예납금은 개인회생 예납금 15만원 내외, 개인 파산 예납금 30에서 50만원 내외니까 이걸 납부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이건 변호사한테 주시는 돈이 아니고 법원에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주시는 돈입니다. 다섯 번째는 5년 내에 재신청하는 경우도 회생이 안 됩니다. 의미는 내가 개인회생 신청해서 인가받고 3년 변제하고 면책 결정 받고 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채무 3년 변제하고 변제 못한 나머지 채무 다 탕감받고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근데 1년 2년 만에 또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 개인회생 바로 또 하겠다, 이렇게 남용을 하는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주식코인 토토 도박 탕진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3개월, 4개월 있다가 개시결정 받으면 그때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또 빌려주거든요. 예전에 도박을 할 때 돈을 쉽게 벌던 그 맛이든 아니면 스릴 넘치는 도파민 터지는 그 맛이든 간에 그거 다시 하고 싶어서 돈 바로 빌려서 채무가 금방 늘어난 사람들, 아무튼 회생 3년 변제가 완료가 되면 그날로부터 5년 동안은 다시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 못할 때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청산가치는 나의 재산하고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의 시세가 4억인데 담보대출 2억을 빼고 나면 순자산이 2억은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2억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60개월 동안 매월 333만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이 250이야. 그러면 매월 330을 변제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도 기각이 됩니다. 그 의미는 내가 신청하기 직전에 대출을 바짝 땡기거나 신청하기 직전에 친인척한테 편파 변제를 해줘버린다거나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안 된다는 게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 대출받고 재산 처분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나 살펴보고 정당한 사용처가 있다면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고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더 변제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만큼 변제하면 통과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변제 못하겠다 하면 그때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유 없는 절차 지연의 경우도 기각이 됩니다. 의미가 뭐냐면 보정 권고를 내릴 때 7일에서 14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고 제출해야 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설명해야 될 사안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바빠서
생업이 바빠서 서류를 준비 못했다거나 또는 처음에는 채무 탕감 받으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다시 의지가 떨어지는 경우에 몇 달 지나니까 개인회생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계속 살던 대로 그냥 신용불량으로 살련다, 이런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8가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상담을 해서 해결 방법을 고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산 가치를 낮추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파산으로 들어가시든지 생계비를 낮추어 달라고 주장하든지 이렇게 기각사유, 안되는 사유마다 그 나름의 고유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통과가 되는 쪽으로 미리 설계를 좀 바꿔서 신청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